네, 안녕하세요. 속초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예, 오늘은 두근두근 내 인생 작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수행평가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두근두근 내 인생 깜빡 잊고 있었던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요. 혹은 반대로 김혜란 작가나 두근두근 내 인생과 관련된 조사를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란 작가 선생님이 얘기했었지만 최근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한 잘 나가는 작가고 우리나라에서 주는 유명한 문학상 다 휩쓴 작가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비행운이라는 소설집에 있는 서른이라는 작품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2학기 때 혹시 읽어볼 시간이 있으면 독서 시간에 같이 읽어보고 싶은 작품인데요. 조사하다가 알게 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 문문이라는 아티스트가 비행운이라는 노래 만들었죠. 예, 그 노래의 가사를 그 서른이라는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쓴 것 같아요.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 겨우 내가 되겠지.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 가사를 문문이라는 가수가 비행운이라는 노래에서 나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 라는 가사로 만들었더라고요. 예,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들어보시고 개인적으로 김혜란 작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 시나리오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란 작가의 작품이 아직 소설로는 나오기 힘들 것 같고 김혜란 작가 작품이 두근두근 내 인생하고 입동이라는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 두 작품이 시나리오, 대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작품 잘 스토리를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원래 교과서의 핵심 정리 항상 판서 필기했는데 여기 정리돼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작품 정리 아직도 안 펴놓은 친구들은 어서 펴시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편 소설입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 우리 교과서에는 아주 일부가 발췌되어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긴 내용의 장편 소설이고요. 자, 이 작품 선생님이 첫 시간 할 때도 얘기했는데 성장 소설이죠. 근데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서도 설명할 거지만 부모는 34살밖에 안 된 17살의 아이를 낳아서 청춘의 부모예요. 34살이면 사실 요즘 아직 결혼도 안 했을 가능성 높은 젊은 나이죠. 그런데 아들은 17살인데 졸업증으로 늙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청춘의 부모와 노년의 아들이라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었나요?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도 한번 적어봅시다. 존재는 어떻게 성숙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묻고 있는 무슨 소설이다? 바로 성장 소설이다. 보통 우리가 읽는 성장 소설은 주인공이 10대이고 10대 청소년이 성장하는 그런 내용 혹은 20대 청년이 성장하는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부모가 성숙하는 것 그리고 노년의 아들이지만 어쨌든 청춘의 아름이가 성숙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두 계층의 성장을 다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뭔지를 모두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필기됐나요? 예, 그래서 뭐 성격은 아름이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부모에게 주는 선물로 아름이가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백적이고 삶을 돌아보는 성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배경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시점 볼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여기서 이 작품은 나인데 여기선 나로 나오지만 나가 누굽니까? 아들인 조로증에 걸린 환자인 아들 그리고 이름은 아름입니다. 아름.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 아이죠. 남자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모의고사에서 서술상의 특징 물어보는 것에 시점이 은근슬쩍 나오는데 시점을 이렇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우 서술자가 작품 안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보통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예. 1인칭일 경우에 작품 안 서술자라고 얘기하고, 자기 이야기라는 주인공 시점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해서. 그러면 3인칭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3인칭인 경우에 혹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경우에는 작품 박 서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둡시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아르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습니다. 주제 보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고 아르미가 조로증으로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작품을 읽어보면 유머가 많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보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고요. 특히 영화 보면은 강동원의 철없음이 되게 무슨 포인트죠. 죽음을 앞둔 소년이 겪는 삶에 대한 소망,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특징을 보면 표현상의 특징, 난시병 앓는 소년의 삶을 유쾌한 시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 삶의 가치,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만들고요. 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부모보다 늙은 아들, 아들보다 젊은 부모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설정이죠. 뒤에 보면 그런 걸 아이러니한 서사구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뒤에 나오는 그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독특한 설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주인공의 심리 참신하게 드러낸다. 이 작품이 실려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작품에 굉장히 다양하고 참신한 표현이 많기 때문인데, 그거 학습활동 통해서 밑에 아래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근두근 내 인생의 상징적 의미, 왜 이 작품의 제목은 두근두근 내 인생일까? 이거 학습활동에도 정리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아름이가 두근두근하는 심정을 느꼈던 순간이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크게 세 부분이 나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두근두근 하는 어머니 심박소리 들었을 때죠. 이때 뭐였나요? 이 두근두근 심박소리는 낯선 세상에 대한 나의 뭐도 드러난다? 두려움. 그래서 여진을 느끼는 술록처럼 뭐 도망가려고 했다. 하지만 또 한순간 춤을 추고 싶었다. 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났죠. 그래서 이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두근두근 심박소리는 두려움 그리고 기대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고, 그리고 서하라고 하는 나중에 알고 보면 30대 남자 시나리오 작가였지만 어쨌든 이메일을 보냈을 때는 자신도 병을 앓고 있는 소녀라고 해서 이 서하에게 아름이가 사랑을 느끼죠. 서하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경험하게 될 텐데,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 이름을 혼자 부르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좋아하는 뮤지션, 아티스트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조용한 기척이 일어날 겁니다. 마치 세상에서 처음 발음해보는 그런 소리인 듯한 느낌이 들죠. 바로 첫사랑입니다. 그런 이서아를 불렀을 때 가슴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뭐였죠? 새로운 만남에 대한 나의 설렘, 기대감, 그리고 바로 첫사랑의 설렘이죠. 첫사랑의 설렘과 두근거림. 첫사랑을 느꼈을 때도 두근두근 하는 기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쿵쾅쿵쾅 하면서 아버지와 심장 소리를 서로 교감하는 장면 나오죠. 이때 이 쿵쾅쿵쾅 소리는 아버지가 아르미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이 겹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제목이 두근두근 내 인생인데, 두근두근 내 인생의 바로 이 두근두근의 상징적인 의미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가슴이 뛰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 가슴 뛰는 순간이 바로 뭐다?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이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이렇게 머릿속에 내가 가장 가슴 뛰었고 의미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앞으로 많이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 작품의 시점은 예, 1인칭 주인공 나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예, 아르미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작품에 쓰인 표현 방법, 문학 언어의 특성 정리되어 있는데요. 밑에 먼저 볼게요. 문학 언어의 특성. 그냥 일반 언어와 문학 언어는 어떻게 다른가? 문학 언어는 정제된 언어죠. 작가들이 굉장히 고심해서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죠. 그리고 독창적인 표현을 씁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이 작품에서 독창적이었고 마음에 들었던 표현은 아까 위에 나왔나? 서아가 내 마음속에 큰 존재가 돼서 서아를 사랑하게 첫사랑의 대상이 되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소나무 가지에 눈이 쌓였다가 아무도 모르게 쌓여있다가 어느 순간 툭 떨어지듯이 서아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 있을 거예요. 뭐 눈 얼마나 무겁겠어라고 하는데 요번 3월 1일에 눈 왔던 거 기억나시죠? 습설이기는 했지만 예, 눈 때문에 수많은 나뭇가지가 부러졌잖아요. 예, 그렇게 누군가 나한테 내 마음에 살금살금 다가와서 어느 순간 나한테 굉장히 큰 존재가 되는 그 순간을 굉장히 독창적으로 작가가 표현했습니다. 예, 이러한 표현들을 활용해서 결국에 심층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예, 언어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걱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마세요. 예, 절대 서술형 평가 이런 건 내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외울 시간에 정말 내가 듣는 여러분 필기 안 해도 됩니다. 노래나 아니면 예, 문학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표현에는 뭐가 있나?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책 읽다가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면 그 선생님 혼자만 보는 밴드가 있어요. 거기다가 독후감 그리고 인상적인 구절 메모해 놓습니다. 예, 여러분도 좋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가 들었던 노래나 문학 작품에서 인상적인 표현이 있으면 휴대폰에 메모해 놓는 거 어떨까 싶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재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걸 메모만 해 놓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냥 뭐 이렇게 뻔한 상투적인 내용 뭐 헐 대박 뭐 졸라 재밌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네. 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듣는 사람이 와 쟤는 어떻게 똑같은 표현을 말해도 저렇게 말하지? 와 되게 공감되고 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말하는 순간 그 상황이 확 펼쳐져.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문학적인 표현 말로 하기에는 좀 창피하다면 예, 누군가에게 뭐 카톡 같은 메시지를 보낼 때 예, 그런 메시지 하나씩 예, 좀 넣어서 보내주면 우리가 문학 왜 공부합니까? 예, 그런 삶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확인받고 또 그런 문학 작품을 내 삶에서 활용하는 게 예, 문학 작품 공부하는 의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 위에 올라가서 볼게요. 예, 자, 그때마다 나는 여진의 민감한 술록처럼 예, 굉장히 겁도 많고 민감한 술록처럼 도망칠 준비를 했다. 어머니 가슴속에서 느꼈던 두려움을 표현한 장면이었죠. 예, 그거 어떤 표현일까요? 여기처럼. 그리고 어머니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내 머리에 떴다라고 했습니다. 예, 뭡니까? 대상과 대상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이거 뭡니까? 직유법이죠. 직접적인 비유라는 뜻입니다.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다 직유법이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표현. 가슴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었다. 분명히 고요예요. 고요는 조용한 건데 고요라는 이름에 바람이 있기나 한 듯 쩌렁쩌렁 정막이 울려 퍼졌다. 예, 고요한 바람이 있는데 그게 쩌렁쩌렁 정막이 울려 퍼졌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본 사람 있을 텐데 내 머릿속에 온갖 그 생각밖에 안 들 때. 예,
내 머릿속이 막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서아라는 아이가 내 머릿속에 온통 가득 찬 그 장면을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있기나 한 듯 "쩌렁쩌렁 정막이 울렸다."라고 해서 분명히 밖에서 들리는 소리 없어요. 그런데도 이 조용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서아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기나 한 듯 "쩌렁쩌렁 정막이 울렸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되죠, 고요랑 정막은. 근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 경험하게 되고 공감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심층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전달이 잘 되는 이런 표현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역,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에 말이 먼저 튀어나왔네요. 네, 역설적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님의 침묵 공부했었죠? 예. 아, 사랑하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표현, 대표적인 역설이었죠. 예, 님은 실제로 같지만 내 마음이 님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했던 것. 예. 자, 그다음 볼게요. 요 부분은 이거는 교과서 학습 활동에 안 나와 있는데 예, 요거 뭘까요? 한번 볼게요. 방울방울 엄마가 보내는 심장 박동 소리가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뜨렸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는 비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뭡니까? A는 B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비유하지 않고 있지만 네, 연결은 하고 있지 않지만 A는 B이다.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과 잔잔한 호수를 연결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비트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 뭡니까? 네. 수문 비유, 은유법이죠. 요거는 교과서 학습 활동에 안 나와 있고 사실 딱 떨어지는 은유라고도 볼 수 없어서 예, 교과서 학습 활동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냥 필기만 해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깃털처럼 가벼운 뭐 나왔나요? 직유법 나왔네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예.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 원래 어순대로 한다면 여기가 1번이죠.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 그 다음에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라는 어순이 맞는데 예,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뒤 문장 어순을 바꿨어요. 이런 거 무슨 수사법이죠? 바로 도치법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직유법, 도치법이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가로가 하나 빠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직유법 적으시고 또 도치법도 적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두근두근 내 인생에 쓰인 예, 문학 언어의 특성이었습니다. 예, 그다음 서사 중층 구조 외고 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냥 중요한 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아까 얘기했죠. 조로증. 예, 다른 사람보다 예, 이 인생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늙을 노자입니다. 일찍 늙는 병입니다. 조로증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서사 중층 구조. 아까 얘기했죠. 청춘이면 원래 젊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부모고 청춘인데 부모고 노년인데 아들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아이러니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서사적 중층 구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좀 낯설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감각과 죽음에 도달하는 생명의 변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아마 청춘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앞으로 6개월 혹은 1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청춘이 굉장히 소중해지고 청춘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작품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청춘이지만 그 청춘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오히려 조로증이라는 환자를 통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17살 나이에 조로증을 감내하는 아픈 청춘 아르미를 서사의 전면에 내세우는데 근데 원래는 그럼 작품이 슬퍼야 되잖아요. 별로 안 슬픕니다. 이 작품 읽어보면 주인공이 자기의 고통을 내면하면서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름이가 더 성숙하고 엄마 아빠가 더 철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내면화하면서
때로는 세상을 비웃어요. 조롱하기도 하지만 조롱만 하는 거 아닙니다. 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영화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작품에 장씨라는 존재가 나오죠. 예, 아르미의 친구입니다. 근데 아르미의 친구인데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근데 이 장씨는 장씨의 아버지는 또 치매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장씨와 장씨 아버지를 통해서 재미도 주면서 또 위로도 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품 한번 소설이나 영화로 꼭 한번 제대로 처음과 끝까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혹은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거 학습지에 어차피 다 있으니까 굳이 자세하게 필기 안 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요. 이거 그래서 이게 학습 활동입니다. 20 몇 쪽이나요? 네, 25쪽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필기하면 됩니다. 예, 볼게요. 아까 나와 있던 거. 제목 두근두근 내 인생의 상징적 의미. 어머니 뱃속에서 두근두근하는 심장 소리 듣는 거. 예, 계속 반복되네요. 그래도 한번 적어봅시다. 네, 낯선 세상에 대한 어떤 감정이라 그랬나요? 두 가지였죠.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드러났습니다. 됐죠? 그 다음 서아에게 첫사랑을 느꼈을 때는 어땠나요? 네, 새로운 만남에 대한 아름입니다. 나의 설렘과 기대감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품속에서 쿵쾅쿵쾅 심장 소리를 들을 때 이때 이 쿵쾅쿵쾅 소리도 두 가지죠. 아버지가 아름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 아버지의 두려움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함께 담겨 있는 심장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 상황의 심장 소리, 두근두근 이 심장 소리를 통해서 제목 두근두근 내 인생의 상징적 의미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결국 아름이가 짧은 인생을 살고 가는데 나가 살면서 겪었던 어떤 순간들 의미 있는 순간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벅찬 삶의 순간들을 의미한다. 라고 앞에 나와 있죠. 필기 마무리 하세요. 네. 그리고 작품에 쓰인 표현법,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네요. 이제는 여러분들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예.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통한 탈처럼, 뭐죠? 예, 직유법이었고요. 고요라는 이름에 바람이 고요가 쩌렁쩌렁 정막이 울려 퍼졌다. 예, 표면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심층적으로는 말이 되는 역설적 표현이었고 결국 내 삶에 큰 의미로 다가왔음 강조하고 있고요. 자,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이 부분만 보면 직유법 같은데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직유법만 있는 게 아니라 도치법도 사용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유법과 도치법을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서 강조하는 도치법을 사용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책임감이 더 커졌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문학적 언어 어떤가요? 굉장히 참신하죠? 아이고. 발상이 참신합니다. 참신한 발상과 근데 또 다른 사람 한 거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네. 독창적 표현이 문학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렇게 참신한 발상과 독창적 표현을 통해서 뭘 하느냐? 바로 이 말로는 잘 전달되지 않는 정말 하고자 하는 심층적 의미를 전달하고
언어의 아름다움 자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필기 마무리하시고 네, 그럼 이렇게 학습지 정리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교과서 26쪽을 펴본 친구가 있다면 사실은 시간이 많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 시간이 충분했다면 가장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활동이기도 합니다. 교과서 26쪽을 보면 거기 3번 그리고 4번 활동이 있습니다. 네, 그 3번은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나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받은 감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문학을 통해 받은 감동. 나 어떤 작품에서 이거 말고도 또 나한테 되게 감동 주었던 작품이 있어 라는 거 좀 생각해 보는 거고 4번은 두근두근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랑이 뭐지? 나에겐 사랑이 뭐지? 그리고 나에게 가족이 어떤 의미지?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묻는 그런 학습 활동이 있는데요. 요거 개인적으로 혹시 쓰고 싶은 말 생각난 작품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적어서 각 담당 선생님들한테 과세특으로 제출을 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가세특 활동은 모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쓸 말이 있고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난 이 내용이 들어가면 제 과목 활동이 과세특 활동이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작성해서 담당 선생님들에게 드리면 됩니다. 요거 분량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과세특 활동을 뭐 분량을 딱 정하기는 그러한데 성의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량으로 정한다면 A4 반장 정도의 내용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문학 선생님들한테 제출하시면 문학 선생님들이 과세특에 반영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되고 작품을 제대로 공부한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새겨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요 수업 끝나고 내일 할 소단원 평가 문제 풀어보고 올리는 거 과제인 거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